한화 이글스는 주전 포수 최재훈의 장기적인 후계자를 준비 중이다. 선수의 연령과 임박한 자유계약을 고려하면 차세대 주전 포수 양성은 팀의 기묘한 과제다. 이를 위해 팀은 전 시즌부터 2군 배터리 코치로 스로우카를 고용하는 등 다음 최재훈을 찾는 데 적극적이다. 이번 스프링 캠프에는 최재훈 외에 포수 3인, 장규현, 허인서, 박상원이 참가했다. 시즌 시작 후 이들 중 1명, 많아야 2명만 1군에 남을 수 있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정규 시즌에 포수 3명을 모두 등록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이다. 누가 최재훈의 뒤를 이을 핵심 주자로 떠오를지. 세 선수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본다. 장규현, 24 우투저타, 정확한 타격의 명수, 가장 안정적인 옵션, 2002년생으로 아직 젊은 나이다. 185cm, 90kg의 우수한 체격을 지녔다. 가장 눈에 띄는 장점은 뛰어난 공격 접촉 능력과 선구안이다. 2025 시즌 퓨처스 리그에서 타율 0.376을 기록하며 북부리그 타격왕도 차지했다. 변화구에 대한 대응이 뛰어나고 삼진이 적은 스타일로 공격 면에서는 이미 1군 수준의 부족함이 없다는 평가다. 수비 측면에서는 이전에 아쉬움이 지적되었지만 최근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코치진의 평가가 많다. 게임 리딩과 송구 정확도도 괜찮은 편이다. 단, 1군 경험의 부족이 약점으로 거론된다. 밝은 성격과 팀 내 좋은 정신력도 장점이다. 류현진에게 스피커를 사달라고 농담할 정도로 베테랑 선수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성향이다. 허인서, 23 우투우타, 끝없는 잠재력을 가진 강타자 포수. 2003년생으로 3명 중 가장 젊다. 184cm, 90kg으로 장규현과 비슷한 체형을 지녔다. 수비형에 속하며 튼튼한 어깨와 짧은 팝타임, 잡아서 던지기까지 걸리는 시간, 이 가장 큰 장점이다. 지난 시즌 2군에서 60%를 넘는 도루 저지 성공률을 보였다. 수베로 감독 때부터 신인답지 않은 수비라는 칭찬을 들었다. 타격에서는 장타 능력이 뛰어나다. 2군에서 4, 5경기 연속 홈런을 날리는 등 제대로 맞출 경우 공이 멀리 날아간다. 포수가 홈런을 친다는 점은 매력적이다. 하지만 1군 통산 타율이 0.170대에 그치며 접촉 능력과 변화구 대응, 높은 삼진 비율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타율을 0.240대 정도만 올려도 1군 주전 포수로 충분히 성장할 잠재력을 가진 선수다. 박상원, 29, 우투우타, 경험 많은 베테랑, 하지만 입지가 줄어. 이제 유망주라고 부르기엔 나이가 많다. 공격과 수비 밸런스가 좋았던 선수로 특히 수비와 빠른 발이 장점이다. 포수치고는 순발력이 좋아 대주자로도 쓸 수 있다. 100m를 12초 중반대에 뛴다. 문제는 2024 시즌 이후 송구가 갑자기 불안정해지며 UII 패스, 수비 긴장증, 의혹까지 생겼다는 점이다. 본래 그런 선수가 아니었지만 확실히 위치는 좁아졌다. 요즘 트레이드 소문이 돌 만큼 팀 내 처지가 불명확해졌다. 다른 구단에서는 보조 포수로 가치가 있지만 한화에서는 젊은 선수들의 등장으로 경쟁에서 밀릴 위험에 처했다. 최재훈 선수도 이번 시즌 끝나면 FA 자격을 취득한다. 그러니 이들 중 1명은 반드시 차기 주전 포수로 성장해야 한다. 팬 여러분, 장규현, 허인서, 박상원 중 누가 최재훈의 진정한 후계자가 되길 원하시나요? 지금 생존해 계신 국가유공자와 참전용사 대다수가 90세가량 됩니다. 그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평화롭게 야구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상당수께서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워하신다는 슬픈 소식을 접합니다. 국가적 차원의 뒷받침이 시급한 때입니다. 금액을 내거나 회원 가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단의 링크에서 이름만 적으셔도 이 중요한 현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략 3,000명이 참여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나은 혜택과 배려로 연결되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두꺼운 봉투 사연이 있지. 김경문 감독이 주목한 젊은 포수 하나 홈플레이트 경쟁, 타격왕까지 달려든다. 프로야구 하나 이글스의 홈베이스가 더 젊은 세대로 교체될 태세다. 하나는 지난 시즌이 끝난 뒤 포수 이재원을 플레잉 코치로 임명했다며 이재원의 지도자로서의 소질을 인정해 플레잉 코치 직책을 제의했고 이재원 또한 기꺼이 구단의 부탁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재원은 다음 시즌부터 선수로서보다 지도자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1군에 합류할 계획이다. 경험 많은 선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으나 사실상 은퇴에 준한다. 주전 포수 최재훈이 버티는 가운데 허인서, 박상원, 장규현 등의 청년 선수들이 주전 자리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대체로 박상원이 후보 역할을 했으며 허인서가 상무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복귀한 뒤부터 허인서가 작년에 가장 많은 기회를 부여받았다. 허인서는 20경기 65이닝을 출전해 경기 막판에 투입되어 마무리 김서영과 세이브를 함께 만들어내기도 했다. 올해 눈여겨볼 선수로 장규현이 부상하고 있다. 장규현은 인천고를 나온 후 2021년 2차 신인 드래프트에서 4라운드 전체 32번으로 한화에 지명되었다. 지난해까지 1군 총 18경기에 그쳐 출전 기회는 많지 않았으나 퓨처스리그에서는 2023년 상무 시절부터 꾸준히 좋은 타격 실력을 보였다. 2023년 타율 0.352, 전역 이후인 2024년에는 타율 0.304를 기록했다. 또한 2025년에는 84경기에서 80안타 4홈런 44타점 45득점 타율 0.376을 기록하며 북부리그 타격상을 차지했다. 출루율 0.473, 장타율 0.516으로 OPS가 0.987에 달했다. 다만 1군 출전은 단 한 경기에 머물며 기회를 얻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그럼에도 김경문 감독은 장규현의 발전세를 한눈에 파악했다. 작년 11월 일본 미야자키에서 진행된 마무리 캠프에서 장규현을 본 김 감독은 가장 크게 성장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캠프 MVP는 따로 선정하지 않았지만 장규현은 캠프 마지막 날 가장 두터운 봉투를 받았으며 그는 손으로 만져봤을 때 두께가 달랐다며 웃음을 지었다. 김경문 감독은 오히려 가능한 한 많은 선수들에게 나누어 주느라 금액이 줄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다. 선수 본인도 확신이 많이 생겼다. 장규현은 운이 좋았습니다. 이군 캠프에서 함께한 정경배 타격 코치님과 수루오카 배터리 코치님이 세세한 부분까지 많이 지도해 주셔서 준비가 잘 됐고 첫 경기에서 4안타를 치며 시작부터 순조로웠다고 겸손히 설명했으나 이군에서는 제가 원하는 부분을 모두 해냈다. 고 말할 정도로 자신감이 생겼다. 장규현은 타격과 수비 모두 향상됐습니다. 송구나 블로킹 같은 부분은 수치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스스로 느끼기에도 좋아졌어요. 이런 식으로 시즌을 보내면 더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라며 이군용 선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 선수는 1군에서도 통하겠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각오를 밝혔다. 자, 오늘은 한화 이글스의 미래 홈플레이트를 둘러싼 흥미진진한 경쟁 구도를 살펴봤습니다. 장규현, 허인서, 박상원, 각자의 강점을 가진 세 선수 중 누가 최종적인 승자가 될지 지켜보는 것도 팬으로서의 또 다른 즐거움이겠죠. 한편 우리가 이렇게 마음 놓고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평화로운 오늘을 만들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국가유공자와 참전용사 여러분이십니다. 대부분 90세가량의 고령이신 이분들 중 상당수께서 최소한의 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는 소식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바로 목소리를 모으는 일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서명을 통해 이 소중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데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보상과 지원을 위한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해주신 모든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